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브리핑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유럽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5% 상승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 상승한 가운데 FTSE 지수도 0.31%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이 때문에 함께 0.19%로 소폭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4,31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4,310포인트 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이번에도 변동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기도 했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다양한 이슈들이 번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강했지만 결국에는 0.19%가량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영국에서 양호한 지표를 발표한 영향이 끼쳐진 건데요. 영국의 3월 산업 생산과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행은 올해 영국 경제가 0.25% 성장할 것이라며 이전에 0.5%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서 대폭으로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함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소폭으로 반등했습니다. 0.07% 상승한 70.09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며 70달러 선에 간신히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 선물 가격 장 막판에 갈수록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0.0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개장 전 발표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으며 다우지수가 0.03%, S&P 500은 0.16, 내스닥이 0.35%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0.3, 1.1% 하락하면서 2주 연속 약세를 보였던 반면 나스닥은 0.4%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를 기록해 전달의 4.6%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예상치였던 4.4%로 웃돌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를 기록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달의 시장 예상치였던 2.9%보다 높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제시해 왔지만 이날 1년과 5년 인플레이션이 모두 2%를 상회하면서 연준이 오는 6월 열리는 FOMC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감소한 데다 여기에 미셸 보우먼 연준 의사가 물가 압력이 줄지 않고 노동시장이 둔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은 추가로 기준금리를 더욱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투자 심리를 추가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주 초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실무단의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와 위축된 투자 심리로 인해 이자가 4%를 넘어가고 있는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즉 MMF에 역대급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이용한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MMF 자산은 최근 10주간 무려 5,880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인 5조 3천억 달러로 불어난 건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최근 두 달여간 총 합계 자산이 5,500억 달러를 넘는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특히 최근 유입된 자금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흘러들어간 5천억 달러보다 많았고 코로나19 사태 기간 1조 2천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배경으로는 이자가 4%를 넘는 MMF에
무위험 수익률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꼽히는 가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협회 AAII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 미국 증시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가 지난 한 주간 크게 늘면서 45%에 달해 30년이 넘는 해당 조사 중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역대 약세장 예상 평균치는 31%였으며 반면 강세장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긴 레일 브레이너드 전 부의장의 후임으로 시장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 격인 신임 부의장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의사가 지명되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퍼슨 의사를 새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준 부의장 자리를 비운 데 따른 것으로 제퍼슨 이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슨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학사 담당 부학장을 역임했으며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그리고 연준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연준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그가 부의장에 오른다면 연준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부의장이 될 전망입니다. 연준 이사가 된 뒤 제퍼슨은 정책 일선에서 목소리를 낮춰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였으며 최근에는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경제 둔화 속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긴축 기조 지속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우선 실시한 뒤 미국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던 계정 공유 수수료 불과 정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순이익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비용 지출을 3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금요일 1.4% 하락한 339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사분기 중 미국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계정 공유 수수료 정책을 2사분기로 미룸에 따라 실적 압박을 받으면서 비용 지출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인데요. 회사 측은 채용 동결이나 추가 감원이 없을 것이지만 임금이나 복지를 줄이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는 아직 스트리밍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디즈니를 비롯한 경쟁사들과 달리 이미 수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첫 가입자 감소를 발표한 뒤 주가가 폭락하자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고 비용 지출 감축과 함께 광고 요금제 도입을 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올 들어 17%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마이너스 1.8이며 타워 세미컨덕터, 로스타운 모터스, 캐털런트 잉크, 나비타스 세마이컨덕터스, 먼데이닷컴, TBG 잉크, 시파이낸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의 하락 마감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63% 하락한 2,47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하락했던 섹터들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섹터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는 이번에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기아는 0.78%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차는 0.24%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향한 낙수 효과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HL만두가 0.33%로 소폭 올랐고요. 화신이 1.94% 오른 16,31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종목은 명신산업이 되겠는데요. 명신산업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가 체크해보시면 10.4% 오른 26,6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이 명신산업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간 종목입니다. 우선 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부품사들이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성차 업계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품 업체들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고개를 든 가운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까지 기록을 하면서 더욱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명신산업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7.2% 늘어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9.41% 증가했습니다. 또 순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4.41% 늘어난 366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평가와 함께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세종공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15.09% 오른 8,62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종공업도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 세종공업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은 건데요. 이 현대차 그룹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로 선정이 돼서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공급 중인 세종공업의 주가가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수혜를 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상승권에 머무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게임 관련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넷마블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10.46% 하락한 58,20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한 가지 있었죠. 이 때문에 NFT 그리고 게임 산업을 향해서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 게임 및 NFT 업계에서는 잇따라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넷마블은 김 의원이 위믹스 외에 MBX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투자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MBX는 넷마블의 자회사인 블록체인 자회사인 마블엑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입니다. 따라서 NFT와도 관련이 되면서 넷마블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번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8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2.48% 상승을 하면서 22만 7,500원까지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비스 섹터, 그중에서도 엔터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난 시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되면서 2%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5% 오른 94,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SM은 1.3%로 상대적으로 약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SM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모멘텀이 없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1.3% 하락한 10만 6,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17.09% 오른 78,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초반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가 더 가면 갈수록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 계속해서 상승권에 머물렀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데다가 기존 아티스트인 트레저와 블랙핑크를 비롯해 신인 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흥행 기대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살펴보시면 장중에 79,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는 10년간의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번 YG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8.6% 증가한 데 이어서 영업이익도 497.7% 증가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다. 이런 평가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신인 걸그룹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올해 하반기에 데뷔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며 1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대표적으로 올해 YG 엔터는 모든 분기에 공백 없이 돌아가면서 연간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을 한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약 섹터 중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구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용 의료약품 기업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미생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미생물이 29.95%로 상한가를 달성하며 16,62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중에는 변동성이 컸지만 막판에 가서 탄력을 받아 나가며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제역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구제역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대성미생물이 치료제와 관련해서 엮이면서 29.95%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을 코스피 시장 설명해 드리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부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진산업이 2.07%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진산업 4,94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지만 아쉬운 점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